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보통 새해 초반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피아노를 좀 다시 어렸을 때 쳐보고 이제 다시 피아노 쳐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중대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심을 하고 그게 이어지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강의도 보시면서 배워보기도 하고 독학해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약간 기간을 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10주 안에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까지 포괄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아주 아싸라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 제가 플랜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 10주간의 플랜을 저와 함께 개념과 그리고 연습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이걸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제 채널 안에 관련된 영상들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그냥 막연하게 그래 오늘은 이거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2주간에 이 개념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겠어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10주 안이라는 기간 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또 해보실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굵직한 개념들이라고 하면요. 이걸 이제 내가 실제로 치고 싶은 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곡을 너무 어렵거나 너무 긴 곡을 선택하지 마시고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되는 곡을 하나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난 10주 안에 2곡을 아주 멋지게 완성해 보겠어. 이렇게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연습을 이어나가시면서 한 주 한 주 여기에 지금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우는 개념을 지금 치시는 곡에다가 최대한 머리를 굴리셔서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성취감을 줄 거고요. 10주 뒤에는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변화가 실제로 연주에 일어났다는 거 발견하게 되시면서 엄청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면 제가 첫 주부터 10주까지 이루어질 그런 커리큘럼, 일종의 커리큘럼이죠. 그걸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자세라고 정했어요. 뭐니 해도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할 때도 기본기는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피아노도 일종의 스포츠인 거거든요. 몸을 사용해서 최적화시켜서 그 대신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음과 그 다음에 리듬 박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다른 통로로 표출을 할 뿐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야 또 결과물이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일명 명품 손 자세예요. 그리고 손 자세와 그리고 저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렸는데 뭐냐면 1000만원짜리 레슨이라는 강의가 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일명 밀가루 반죽이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늘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를 배우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고 가장 놓치시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을 잘 고쳤을 때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5손가락을 보통 포지션을 잡으면 이제 손가락이 5개니까 보통 이제 기본 자세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오음으로 된 스케일 음계를 연습하는 게 표준적인데요. 5손가락 포지션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을 때 이 한쪽 팔과 한쪽 팔의 간격이 이 양 사이가 한 2옥타브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도니까요. 여기서부터 한 옥타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옥타브 요 정도를 벌리셔가지고 뭐 C 메이저 스케일부터 해서 이렇게 5개 음으로 된 음계를 이제 각 손가락에 맞춰서 가장 좋은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는 건데요. 제가 5손가락 자세는 또 이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자세를 취할 때 이 4번, 5번 쪽에 그렇게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내추럴하게 힘을 뺀 상태로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건반 위에 손을 놓게 되면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손의 일종의 앵글, 그러니까 각도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편안한 4, 5번 자세를 그냥 잡게 되면 건반 위에서 4, 5번 쪽으로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아노를 칠 때는요.
멜로디가 주로 4번, 5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꼭대기에 멜로디가 있어요. 이렇게요. 뭐 Amazing Grace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손에서 이쪽 멜로디를 되게 많이 담당하고 왼손에서 코드를 받쳐줄 때도 합창단에서 보시면 소프라노가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소리를 되게 잘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에서도 4, 5번, 왼손에서도 4, 5번 쪽으로 중요한 파트들이 많이 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 소리들이 소리에 정말 맥이 하나도 없고 힘이 일단 없기 때문에 단단한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4번, 5번 쪽으로 치실 때마다 이 손가락과 건반이 일자가 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등이 가장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맞추시는 거예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장 핵심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왼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손등뼈를 잘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5번 할 때도 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G 코드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양쪽에서 가장 잘 나야 할 소리 쪽으로 손을 잘 받쳐주는 구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잘 잡기 위해 제가 밀가루 반죽 그 방법도 알려드린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 도하고 파, 도, 솔, 도라, 도시, 도도 이런 식으로 도부터 파하고 이렇게 사이에 음정에 그러니까 음의 거리가 발생하죠. 그럼 얘를 점점점 늙으면서요. 이 손이 손바닥에 있는 근육을 잘 사용하게 해서 손의 모양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도에서부터요. 이 파까지를 최대한 벌려서 여기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벌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에 얘를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손바닥에서도 이 부분이 쫄깃쫄깃하게 움직이도록 손목을 살짝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피자 반죽이 있어요.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도솔을요 1번과 3번으로 치는데 이 솔도 최대한 건반이라 일자를 만들어주고 3번과 1번 사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되죠. 이렇게 얘가 최대한 벌어지게 만들어주면서 또 앞으로 푸시하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4번, 5번 쪽으로 힘있게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는 작업이었다면 밀가루 반죽은 이 부분을 유연하게 해서 이렇게 도하고 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랑 여기랑 계속 많은 공간을 주면서 손목을 낮춰주고 반죽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치면 그냥 이렇게 치는 소리와 건반이 밀착되면서 딱딱한 소리가 아니라 쫀득쫀득한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세에 대한 부분을 1주차에 강의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치시는 그 곡에 이 밀가루 반죽하는 것과 그 다음에 4번, 5번의 각도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도 충분한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 훈련. 피아노는 뭐니 해도 타악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음을 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과 음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묘미가 뭐냐, 건반 하나를 치면요 소리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음의 연결을 소리 조절만 잘해줘도 충분히 아름답게 칠 수 있거든요. 떴다 비행기 한번 가볼게요. 자, 얘를 귀를 훈련해서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치면 똑같은 톤으로 치면 음이 연결되는 느낌이 없는데요. 이렇게 음을 하나 쳐주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음을 소리가 사라진 걸 잘 들은 다음에 이렇게만 처리해줘도 굉장히 선율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치는 것과 벌써 다르죠? 나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는 것과 앞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조절만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음과 음 사이에 있는 그런 울림들을 듣는 훈련을 2주차째 조금만 해주셔도 벌써 멜로디를 표현하는데 소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주차는 귀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이즈에 관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는 방법 요런 거 한 거 여기도 좀 연관이 되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귀 훈련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귀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오음 스케일 마찬가지예요. 도레미파솔을 갖다가 그냥 솔을 크게 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작게 섞고 또 작게 섞고 페달을 누른 상태입니다. 또 작게 섞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점점점 작게 들으면서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귀 훈련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3주차 때는 곡의 구성 형식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악보 읽기하고 되게 직결되는데요. 악보를 그냥 개 이름만 열심히 읽으시거나 박자, 리듬만 열심히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멋진 어떤 하나의 완성된 곡을 치시게 될 경우에 그 곡이 자주 쓰는 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별, 되게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작은 별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멜로디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절이 나와요. 다른 소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소절을 들어보세요. 앞과 굉장히 유사하면서 하지만 끝에 부분이 약간 종결되는 분위기로 살짝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따다다다다다단 걔를 A라고 넣는다면 따다다다다다다 거기까지가 A고요.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라 거기가 B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단 하면서 다시 처음에 있는 구절로 따다다다다단 여기는 앞과는 비슷한데 다르죠. 끝부분이 약간 다르죠. 그런 식으로 한 곡이 처음에 주제가 시작됐고 중간에 다른 소재가 꼈다가 맨 끝부분에는 첫 번째 주제를 약간 살짝 변형한 게 나오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악보를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음을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곡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곡을 또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결국엔 표현력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프레이즈와 모티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이건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렇게 문장을 근사하게 하나의 완결된 의미로 근사하게 구사를 하는 것처럼 저는 비행기를 연주합니다. 완결된 문장이잖아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완결된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쳤던 작은 별을 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한 문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마디인데 이게 앞에 두 마디, 그 다음 뒤에 두 마디로 나누면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작은 단위로 좀 더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곡을 연주하시다 보면 이렇게 보통은 4마디 정도의 긴 프레이즈로 문장으로 작곡가들이 많이 작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짧은 형태로 주제를 정해서 작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곡을 치실 때 이것도 음을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작곡가가 이 부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주제를 삼았구나 라고 이게 모티브, 그러니까 가장 짧지만 음악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약간 세포 단위? 그런 단위가 되는 거를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를. 그리고 긴 프레이즈, 문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시고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프레이즈는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프레이즈가 네 문장 구성될 때 리리리리리리 해서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까지 좀 크레센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 해결될 때는 정돈이 되면서 작아지는 구조를 주로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레이즈와 그다음 모티브, 한국말로 하면 동기 이런 부분들도 곡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건 제가 영상을 꽤 많이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해석인데요. 이런 것들은 특히 예전에 여러분들이 좀 접하셨을 수 있는 소나틴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요. 이 곡은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인데 깔끔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 별표를 2개 해놓은 거는요. 특히 이론 파트 부분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은 건데요. 곡을 이제 연주를 하실 때, 악보를 읽으실 때 멜로디와 그다음에 반주 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코드로만 이루어지는 곡도 있지만 주로 이제 멜로디가 있으면 그걸 받쳐주는 코드를 되게 많이 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곡은 지금 다장조거든요. 도라는 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계를 가지고 있는 도를 중심으로 한 조인데요. 이런 곡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항상 화음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장조리가 그렇지만 다른 조에 있는 곡들도 각각의 가장 중요한 3화음들이 있을 거고 기타 등등의 또 화음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곡을 항상 접하실 때마다 그 곡의 조를 파악하신 다음에 주요 4화음을 꼭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아까 시작한 그 곡은 까지는 1도화음이죠. 1도화음이라는 게 이제 으뜸화음이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화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솔시레죠. 그러면 도레미파솔 솔시레, 얘가 바로 딸림화음이거든요. 그래서 으뜸화음, 딸림화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버금딸림화음. 그건 뭐냐면 이제 다장조에서 따라라라 4칸을 더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코드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곡 안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3화음 정도로 꼭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이 딸림화음에서 1도화음으로 갈 수도 있고 으뜸화음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버금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이런 화음들은 좀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도화음, 그러니까 으뜸화음으로 이 곡의 원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편안한 의미죠. 돌아올 때는 좀 작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시는 곡에서 이런 화음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화음에서 1도로 돌아올 때 딸림화음에서 1도 돌아올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작게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해석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드 부분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꽤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이 치시는 곡에 좀 더 다른 화음들을 또 응용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부하셔서 같이 접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멜로디와 반주 이게 되게 곡 안에서 중요한 형태인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또 좋아하는 소나티네. 이런 식으로 멜로디와 반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곡을 치실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멜로디는 전체가 10이라고 하면요 거의 8 정도로 크게 쳐주세요. 그리고 반주는 이 정도로 작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크기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연주 퀄리티가 달라져요. 보세요. 반주가 크니까 벌써 멜로디를 다 잡아먹으면서 주인공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죠.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번째, 7주차에 이르렀을 때 이제 좋은 톤.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이 5손가락 연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솔파미레 도를 어떻게 하냐면 손목을 약간 낮춰주고 아까 손에 이 자세를 잘 잡아준 다음에 건반으로부터 소리를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피아노를 치면 위에서 아래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은 건반에 대고 있다가 튕겨내는 거예요. 튕긴 다음에 그 다음 건반에 바로 스파이더맨처럼 붙어요. 붙었죠? 또 튕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음을 칠 때 위에서 아래로 치게 되면서 때리는 소리가 많이 나게 돼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난이 소리 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튕기는 것만 배워도 이렇게 안 하고 건반 위에서 약간의 그 튕겨냄을 이용해서 소리 자체가 울림이 통통통 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치는 터치와
벌써 톤 컬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멜로디를 치시다 보면요. 그 작곡가들은 곡을 되게 발전시키려고 멜로디 라인을 길게 멋있게 빼려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곡이 있어요. 이런 곡에서 뒤로 조금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하면서 점점점 반복되기 비슷한 걸 반복하는데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작곡가들은 멜로디를 쓸 때도 이렇게 작은 요소들을 점점 발전시키는 형태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악보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멜로디 안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찾아내실 수 있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다이나믹, 그러니까 하나의 곡 안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점 발전돼서 커지겠구나, 드라마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쳤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소나티네, 이것도 이렇게 멜로디가 가다가 중간에 보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멜로디가 나와요. 앞에 부분에선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게 흘렀잖아요. 근데 여긴 되게 저돌적이죠. 이런 식으로 곡 안에서도요, 똑같은 볼륨의 소리로 치는 게 아니라 스타일에 맞춰서 처음에는 되게 흐르듯이 아름답게 쳐줬다가 제가 지금처럼 코드 중심으로 갈 때는 아주 크게 빵빵 터지게 쳐지고, 그 다음에 이게 흘러가다가 람디린디린 뭐 해가지고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또 아름답게 노래하는 멜로디가 나오고,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음을 조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9주차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이것도 제가 소리 조절이나 다이나믹 부분에 있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링크를 다 걸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일. 제가 아까 어떤 곡을 칠 때 그 조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이런 멜로디 라인, 그리고 화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제가 특히 왼손 부분들이 여러분이 많이 약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 스케일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조를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으뜸음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스케일이 나온다고 그냥 손가락을 빨리 굴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에서 이런 스케일과 음이 나오는지를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법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고 있지만 보다 좀 더 친밀하게 매주 여러분들이 치시는 거를 가까이서 봐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치신다고 하지만 솔직히 스스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되게 이렇게 막연하고 불안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 10주짜리 프로그램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가 꼭 한번 해결을 보고 싶다, 나 피아노 한번 기본기 잘 닦아서 잘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10주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해서 강의가 좀 길어졌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연습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해 보시면 가장 좋겠고요. 혼자 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강의들 잘 참고하셔서 그 아주 효과 있는 그런 연습 계획 짜시고, 그 다음에 10주 뒤에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